정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만 21대 국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불지 않으리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지난 40년간 하면서 한국 정치를 선진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1석도 저희는 지금 간절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200석을 자신하는 듯한 어떤 발언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만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의 선거의 귀신이라 불리는 민주당 이해찬 상임 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론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예 평가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모하고, 그다음에 무식하고, 무자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어요. 아마 이번 총선에서 저쪽이 이제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이해찬 위원장이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 좀 최근 흐름 보면은 일단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신감이 좀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선거를 오랫동안 치른 분이고 정치만 40년 한 분 아닙니까? 현실 정치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분이고 18번째 하니까 총선이라고 하죠.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고 민주당 내부의 보고서들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13일 이제 12일 남았나요? 12일이죠. 총선은 12일 남았고요. 그동안의 이 여론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만 21대 국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불지 않으리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지난 40년간 하면서 한국 정치를 선진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승기를 잡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은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 우리 국민 여론은 변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집단 지성이 어느 정도의 우리 정당과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재판 출석을 하면서 선거 관련해서 또 심판론이죠. 그와 관련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얘기 조금 전에 재판 출석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은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이해찬 위원장이 아까 했던 말을 좀 다시 복귀해 보면은 단독 가반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점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예전에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151석도 절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1석도 저희는 지금 간절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200석을 자신하는 듯한 어떤 발언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만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실력은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외교, 정치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등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 고민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원이 아니라 심판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초리를 들까
몽둥이를 들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으시면 아마 저희 민주당을 일당 정도로 만들어 주실 것 같고 몽둥이로 더 세게 때리시면은 아마 과반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몽래 대표님, 아까 이해찬 위원장 얘기 좀 하나 더 들어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하면서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언급하기도 하던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갑자기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해갖고 이게 무슨 맥락에서 얘기했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마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국정을 폈느냐를 판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화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그 정치의 본격적인 진영화와 이 극단화가 강화된 것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대깨문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개딸들 이후에 이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겁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이런 그 대화가 망가진 거지. 이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부에 회초리를 들 것이냐 몽둥이를 들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21대 국회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될 수 없고 선진화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